네, YT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는 여론 동향으로 정치권 움직임을 살펴보는 순서죠. 이번 주 승부 순서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용찬입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승부 승자와 패자 누군지는 뭐 거의 예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안 이번 봐도 주는. 비디오죠. 안 들어도 오디오고요. 예, 자 그래도 자 승자 살펴보겠습니다. 배 소장님. 예, 석입니다. 이준석 아니고 정진석. 아 정진석 예. 비대위원장. 이은영 소장님. 저도 똑같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골랐어요. 뭐 이건 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판이다. 그래서 저는 패자는 또 미리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스포일이 될 수 있는데 예. 이준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석이 운명을 갈랐다. 예. 스톤. 예. 정진 승자와 스톤. 패자 네. 모두 석. 그리고 대통령의 상황도 달라질 수가 있죠. 윤석열. 아. 저는 완전히 참석. 예. 석의 순간이 돼버렸다. 예. 그래서 저는 성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꼽았는데 그 이유가 정말 위태위태했거든요. 이게 법원에서 또 가처분이 인용이 돼버리면 이번이 이제 3차, 4차, 5차에 대한 부분이 네. 모두 결정이 났거든요. 예. 이게 이제 기각이 돼버리면서 정치인에게는 이런 결정이 법의 결정이 또 변곡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입술이 바짝바짝 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각이 되면서 예. 이게 숨을 돌릴 수 있게 됐고 또 하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5선이거든요. 그러면 예. 비대위원장을 잘 또 끌고 가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은 총선 때 한 번 더 당선되면 6선이면 또 국회의장까지도 노려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결정이 법원의 결정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됐을 때 게다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당헌 당규가 비대위원장이라고 해서 당대표 도전 못할 법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당대표 도전까지 가능한 거죠. 예. 지금 그렇게 되면 일단 부의장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부의장은 비대위원장이 사퇴한다고는 얘기를 아직 안 하고 계신가요? 하지 않았나요? 해야겠죠. 예. 하긴 했는데 비대위원장. 하긴 했는데 사퇴는 안 했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네. 사퇴는 안 그런데 했죠. 그게 정확하게 비대위원장이면 국회 부의장을 해서는 안 된다면 그런 이야기가 그런 거는 없는데. 규정은 없죠. 없는데 규정은 뭐 없고.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해야 예. 되겠죠. 예. 근데 어쨌든 그 법원에서의 판단은 이제 절차적 허자가 없었다. 이제 그 네. 부분을 상당히 좀 보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정당의 어떤 자율적인 활동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취지하에서 이번 이제 가처분이 다 기각이 됐는데요. 어쨌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제 한박 웃음을 지었다고 하고 네. 여기서 이제 하한가를 받은 분이 이제 권성동 전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제 새로운 체제로서 이제 굴러가 안정화가 되었으니까 사실 좀 비교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처분 결과 이 결정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오히려 더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과 1, 2차 때와 또 확연히 달라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저는 두 가지 차원으로 봅니다. 하나는 이 법리적 차원에서는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했다. 이 부분은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제 판사 출신이고 이 법조인 출신들이 있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기에 이 부분에 이제 절차적인 하자를 보완한 부분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심리적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정당과 관련된 사안을 뭐 3차, 4차, 5차 그러면 이번에 인용이 되면 앞으로도 이 정당 활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가처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할 거예요. 예. 그런 부분도 저는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보완이 됐다면 그건 정당의 의사결정에 맡겨두는 게 좋겠다라는 심리적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도 약간은 큰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N차 가처분의 그 늪에 법원도 빠지고 싶지 그렇죠. 않다. 이런 네. 취지가 있지 않았을까. 뭐 애초에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사법 자제 얘기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어쨌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좀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결정이 나오고 나니까 오히려 뭐 인용보다는 기각을 예상했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필 기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 법원 판결이라는 게 내려지기 전까지는 조마조마하다가
우리 원래 대학 시험도 그렇잖아요. 조마조마하다가 수능 성적 나와서 합격 소식 들리면 아 이거 합격될 줄 알았다니까. 이게 그런가요? 긴장이 그런 확 건가요? 풀어지는. 네. 일종의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이제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앞으로 할 일이 결국에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투톱 체제로 전당대회를 잘 준비하고 이제 국감을 잘 마무리하는 거, 네. 그 과제를 안정화시키는 과제를 잘 이제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 차기 당 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예. 이게 관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데는 인물들은 이미 이제 당권 도전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것은 안철수 의원이 있고요. 또 네. 울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기현 의원, 네.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자천타천으로 지금 당권 도전 물망에 대표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고요. 예. 그 외에도 뭐 조경태 의원도 있고. 조경태, 예. 한 1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네, 많아요. 조경태 의원은 또 스스로도 강한 또 의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거론될 수 있을 만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최근에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당히 거론되고 있는데 그건 예. 저는 모르겠어요.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요? 언론 네. 보도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을까? 왜냐하면 부동산이 상당히 윤석열 정부에서도 중요한데 그렇죠. 이게 자칫 뭐 우리가 용두삼이라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좀 손보다가 나와버리게 되면 그건 원희룡 장관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체로 뭐 또 나경원 전 의원도 나경원 전 의원 뭐 상수죠. 지금 예. 제일 1위인 유승민 의원님. 여론조사 1위인 있고. 유승민 예.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을 뺄 뻔했네. 그러니까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부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정작 저는 당권 도전을 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의 운명에 따라서 유승민 또 전 의원의 결정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테고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당에 계속 머무르느냐 아니면은 불가피하게 나갈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신당 창당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네. 유승민 전 대표의 생각도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예. 뭐 윤상현 의원 얘기도 나오고 뭐 근데 예. 대체적으로 보면은 친윤이냐 비윤이냐 뭐 이런 색깔 가지고도 이제 또 갈등이 좀 그렇죠. 갈등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가처분에 대한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요 며칠 전에는 한동훈 장관 차출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모든 게 안정화가 됐으니까 어쨌든 그 이제 친윤 대 비윤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근데 지금 이 상황이면 비윤 쪽에서 후보가 과연 많이 좀 이렇게 유력하게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그 이제 이준석 이따가 말하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그 징계와 네. 관련해서 굉장히 네. 강도 높게 발언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그거는 나오겠다는 의지인 건지 아니면 나가오지 않겠다는 생각인 건지 조금 지금 판단이 좀 어려워요. 그래요? 예. 네. 뭐 그냥 계속 얘기를 해보죠. 뭐 네. 배 소장님 패자로 이준석 전 대표 꼽으셨는데 밤사이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 네. 1년 동안의 당권 정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더 치명적인 것이 차라리 탈당 권유나 제명이라면은 더 좀 동정 여론도 생길 수가 있고 이준석 전 대표 쪽으로. 근데 이 당원권 1년 추가 징계가 되면은 이제는 당에 남는다면은 네. 이 국회의원 선거에도 2024년 후내년 선거에도 나갈 수가 없어요. 공천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게 그렇지는 않다고 당 대표는 하던데. 어렵지만 예. 공천은 좀 그 당시 또 상황을 봐야 한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총선 3개월 전까지 당원권 정지된 사람 지금 당하고 이렇게 격한 감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공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은 뭐 구체적이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분명한 보인다 이거죠. 분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상당히 부담을 안고서도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효력 정지가 기각되자마자 바로 결정을 내려버린 것이거든요. 네. 이것은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방송 지난 제 기억에는 6월 초죠. 지방선거 직후에 이런 당내 갈등이 있을 때 저는 어떻게 우리 시간에 분석을 해드렸냐면 이준석 당시 이제 대표였죠. 이준석 대표에게 남은 길은 신당 창당밖에 없을 거다. 왜 국민의힘과는 헤어질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런 상황이 이제
지금 결과로 나온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 게 이게 징계가 풀리는 시점이 묘하다 하는 묘하게 거죠. 되어 네. 있어요. 네. 예, 그게 사실은 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은 당내 경선이 2달 전에 시작이 되거든요. 총선 같은 경우. 그러니까 2월쯤 시작이 되는데 지금 1월까지 징계가 지금 당원권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권성동 그 비대위원장하고 정진석 이 두 분의 비교를 좀 했던 게 네. 그 권성동 그 전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 부분이 좀 상당히 적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갔던 반면에 정진석 그 지금 비대위원장은 이 법원의 판결 받고 나서도 이준석 대표도 약간 감싸는 듯한 발언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윤리위의 그 징계에도 네. 좀 그런 여론이 여러 가지를 좀 담아가지고 이렇게 좀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죠.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은 당원권 정지되는 시점이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이라면 이준석 전 대표는 그대로 있는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신당 창당도 못하고 네. 그대로 남아있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발을 그런데 묶어두는 거다. 만약에 당원권 정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총선까지는 좀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박차고 나가버리면 봐라. 기회를 줄 수도 있는데 지금 나가버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발목을 묶어버린 거죠. 출당의 명분도 안 주고 그렇다고 네. 또 총선 출마도 어렵게. 그렇죠. 이렇게 이게 그래서 만들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차라리 탈당 권유나 제명을 해버리면 네. 언더독 이펙트를 더 누리면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지금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더 난감한 상황이 되죠. 네. 저는 이제 그게 정진석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진석 지금 비대위원장이 그런 어떤 상황이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도 염두에 두고서 좀 약간 열어놓은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하는 예. 그런 저기가 아니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윤리위에서 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명이라든지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은 비난은 그 국민의힘 그렇죠. 측에 그렇죠. 다시 쏠리게 가는 되잖아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걸 다 감안한 거죠.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좀 피하면서 또 그 당시 상황이 이준석 대표 또 꼭 필요한 상황이 되면 또 끌어안는 모습을 취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좀 열어놓은 굉장히 신중한 그 숙고한 판단 속에 이런 결론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전주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1년간 네. 그 본인의 정치 행보가 중요하다. 바로 그런 점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보일지 이걸 당에서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그 이런 건가요? 메시지는 뭐냐면 말 잘 듣고 본인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런 태도 보이면 우리가 혹 받아줄 수 있을지도 몰라 이거잖아요. 이건 더 골치 아픈 겁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인데 이번 기회에 좀 숙고하고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예. 중진들의 말에 말 속에 가시가 있는 거거든요. 잘해. 잘하면 기회를 줄지도 몰라. 예. 근데 그걸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정치적인 이 전략적인 판단을 하면서 인고의 1년 이상의 지금 이제는 남아있는 6개월 정지의 기간까지 포함되니까 1년 이상인 겁니다. 그렇게 있기가 참 쉽지는 않은 거죠. 예. 네. 그거에 비하면 유승민 의원의 발언이 너무 강도가 세가지고 네. 저는 이게 지금 맞아요. 나오시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예. 그냥 한번 세게 화를 내고 그냥 나가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네. 일이다. 이거 쉽지 않은 발언인데. 그렇죠. 그 예.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 안 하냐 이런 그렇죠. 건데 또 그 얘기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유승민 전 의원도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징계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탈당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사실상 징계가 있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중징계가 있었는데 저도 아직까지는 유승민 전 의원이 당원 상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라면 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탈당을 했다면 탈당은 안 했을 거예요. 당원이 있죠. 네, 당원이라면 예. 유승민 전 의원도 상당히 강한 발언을 아유, 지금 윤리위에 지금 고발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윤리위에서는 철저하게 분리를 해버리는 거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그냥 뭐 알아서 뭐 하겠지. 우리는 오로지 우리는 정조준하고 있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뭐 윤리위 결정 이후에 네. 뭐 가타부타 얘기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뭐
창당 얘기도 하는데 그건 뭐 좀 시기적으로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앞으로 어떤 선택이 남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좀 보면은 상당히 지금 스콜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번에 그 가처분을 첫 번째 그 인용을 이끌어낸 그 젊은 뭐랄까요 동지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변호사 그룹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 이제 많은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하겠죠.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창당과 그다음에 그 당내에서의 투쟁 다 열어놓고 총선도 창당을 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무소속으로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무소속으로 나갔다 다시 입당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열어놓고 지금 여론의 변화 추이를 지켜볼 것 같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대통령 지지율인데 오늘 한 3개 정도 나왔는데 거의 다 29%로 지금 수렴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는데 참 이거를 참 올랐다고 지금 갤럽 기준으로는 보면은 갤럽은 24에서 29가 됐으니까 5%포인트 큰 폭으로 올랐는데 여전히 30% 아래여서 그렇죠. 20%대니까. 개요도 좀 말씀해 주시죠. 개요는 이제 그 한국 갤럽 조사는 10월 4일에서 6일 날 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그 전국 지표 조사 MBS 조사는 10월 4일 6일 같은 시기에 진행됐고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는 4일 5일에서 그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이 이준석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가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가면은 노원구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앞으로 있을 일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양강 구도에서 국민의힘 지지도 실제 무소속으로 나간다면 얻어내지 못할 텐데 자신의 지역구인 노원병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오히려 노려볼 수 있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이 비례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전체 득표의 한 10에서 15%를 하면은 10석 가까이 얻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본인을 여성이 홀수 번호, 남성은 이제 짝수 번호를 받으니까 본인은 한 4번 정도 배치를 해서 이 본인이 당선되면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지 무소속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창당을 한다고 할 때 저는 창당 가능성이 그래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의 걸림돌이 뭐냐면 바로 이 본인의 이 성상납 의혹 이 부분과 무고죄와 관련된 부분이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이 안 났거든요. 경찰 수사 그러니까 남아 있죠. 어느 시점에 내년 후반부나 2024년 초에 신당 창당을 하려고 하는 그 무렵에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이런 혐의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버릴 때 치명적 타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승자 패자 살펴봤는데요. 잠시 좀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연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어갑니다. 이번 주 승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번 주 승자 살펴봤고요. 패자 배종찬 소장님 패자까지 살펴봤는데 이번엔 이은영 소장님 이번 주 패자 누군지 좀 짚어주시죠. 네, 저는 패자를 문체부로 집었습니다. 문체부요. 네, 그 지금 그 부천시에 있는 산하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공모전한 그 작품에 대해서 윤석열차. 윤석열차였죠. 그 금상을 수상한 고등학생의 작품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내렸고 또 그 공모전을 심사한 그 기준이 무엇이고 선정 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후원도 취소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 원래 이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 국제 만화축제를 굉장히 잘 키웠던 곳인데 여기 후원을 취소하겠다라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지금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를 지금 저는 패자로 집었습니다. 자, 이 지금 만평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뭐 이거 가지고 지금 뭐 논란이 그 여야가 지금 세게 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승부처로 채택을 해서 이제 정했는데. 승부처가 문체부예요? 저는 이제 이 윤석열차. 지금 YTN 뉴스에서도 실제 이제 원작자입니다. 더 선지 영국의 더 선지의 이 만평을 게재했고 이 내용에 표절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지적을 받았는데 이 원작자가 밝혔습니다. 스티븐 브라이트가 첫 번째 표절이 아니다. 표절 아니다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작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작품을 만든 구성한 학생이 내 작품을 봤을지도 모를 일이다. 왜냐하면 조금 봤을 리가 없더라고요. 전개 방법이 이제 달랐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스티븐 브라이트조차도 이런 식으로 이제 기차를 의인화해서 네. 실제로 우리가 토마스 기차라고 하는 그쵸. 유명한 캐릭터가 있거든. 토마스 기차는 그런 게 있는데 예, 예. 이게 상당히 그 영국에서는 정말 대박 터졌던 그런 캐릭터거든요. 예, 예.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저는 대통령이 뭐 이거 가지고 문제 삼아서 박보균 장관에게 만화영상진흥원 조치하라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저는 심기어 의전이다. 대통령에 대한 풍자를 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지나친 또 심기 경호를 그럼요. 했다. 그렇죠. 괜히 이게 이런 조치 자체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내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대통령에게 저는 부담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던 대통령이고 또 청년 세대 지지율이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카툰을 가지고서 문제 삼으면 더 대통령에게는 앞으로 청년 세대 정책은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청년들의 마음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지나치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각시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풍자 만화를 그린 원작자가 뭐 직접 표절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뭐 이 표절 논란은 뭐 여기서 거의 그렇죠. 마무리가 예, 되는 건데. 마무리가 되네요. 예.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문체부가 너무 좀 강하게 지금 뭐 이것저것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민주당의 그 문체위원들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고요. 인권위에 지금 진정을 내겠다라고 한 상태고 만화가 협회에서도 그냥 성명 내고 막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자유라는 말을 30번 넘게 써갖고 성명서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가져갈 문제가 아니고 이걸 오히려 이렇게 문체부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심사위원을 뭐 저기 조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얼마 전에 그 종편 심사와 관련해서 또 심사위원들 그 심사위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과 연계해서 볼 때 이게 사실은 표절과 뭐 모방 이런 거는 사실 그 그림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논문 영역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술 예. 쪽에서는. 그래서 예.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가져갈 건 아니고 또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그 부천 그 만화 축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런 네. 거에 대해서 또 후원을 끊겠다 이런 거는 하면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실제 이제 그 부천에서는 이런 만화박물관이 상징적인 또 시설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도어스태핑에서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발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언급하지 않겠다,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 뭐 대통령에 대한 풍자 많이들 하세요. 요즘 힘드시잖아요. 우리 학생들 창의적인 아이디어 뭐 좋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20대 만 18세 이상 지지율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한 3% 올라갔을 텐데. 그런가요? 네. 근데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게 예. 예, 프로그램의 권리다. 네, 권리라고 정치인자가. 그랬어요.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저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문체부가 사실 이거를 괜히 지나쳤어. 긁어서 예. 수론 만든 좀 격이죠. 오발했다고 그런 생각이 표현할까요? 저는 네. 과도한 신기 의전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그렇게 말했으면 우리 그 도어스태핑에서 그럼 진짜 3%포인트 그럼 30%를 넘었을 텐데 아니, 우리 방송을 안타깝네요. 대통령실에서 들을 텐데. 예. 근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해서 문체부가 이게 문제를 삼으면서 여야 간에는 이게 정쟁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 이제 그렇습니다.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고소고발 건까지 들춰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쟁 열차가 돼버렸죠. 예. 전쟁 열차. 지금 과거에 어쨌든 근데 이제 비방 전단을 배부한 그 시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예. 전력이 있지 않느냐. 네. 뭐 이제 이런 공격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윤석열 차하고 글쎄 이제 어떻게 대비가 되는 부분인지 좀 그거는 근데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표현의 자유와 관한 부분이 요 윤석열차의 내용이고 네. 또 이제 그 부분은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그 개인이 느끼는 거에 대한 또 이게 지금 요새는 이렇게 그 반대 의견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좀 영역을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야기한 이 주제로는 일단은 그 문체부의 어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심기 경호 이 부분을 저희는 좀 주목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구분이 필요하겠죠. 정말 네. 표현의 자유, 뭐 카툰협회 회장도 이거는 표현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것이 지나치게 또 기성 정치인들의 이른바 공격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되겠죠. 서로 네. 정쟁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한번 웃고 넘어가는 정도의 풍자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할 수 있는 정말 작정하고 그것이 뭐 고등학생이 됐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음해하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인 뭔가를 의도적으로 하기 위해서였다면 그건 안 될 용납해서는 안 될 내용이겠지만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뭐 풍자라는 의미 또 토마스 기차라고 하는 그 작품에 대한 오마주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 고등학생이 이 그림을 그린 그 착안을 한 게 그 대통령이 열차 타고 왔을 때 발을 의자에 올려놓은 걸 보고서 착안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저는 오늘 그걸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윤석열차 이게 사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제안한 그렇죠. 유세 방법이었잖아요. 그렇죠. 열차를 타고 그렇죠. 지역을 다니면서 유세를 하는. 근데 이제 그 윤석 열차가 만평으로 돌아온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정치권에 지금 논란을 부르고 있는데 이런 연결의 고리를 아무나 만들 수는 없는데 역시 이재윤의 아주 정면 승부 최고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 열차에 그 여사님도 타시고 검사도 탄 그 부분이 좀 풍자의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요금은 무료인가요? 요금이요? 글쎄 뭐 그런 세세한 것까지야 뭐 어쨌든 근데 이게 야당이 있을 때하고 여당이 있을 때하고 이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는 사실 서로 말하는 게 서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야당이 있을 때는 분명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무한정 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식이지만 여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면은 이 표현의 자유에도 선이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공공기관은 그 영역에서 끼어들지 않는 게 특히 이제 문체부 정도 되는 그 정부기관은 그런 영역 안에 끼어들지 않는 게 저는 좀 적절한 처신이지 않을까. 자칫 잘못하면 이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까지 지금 연결되고 있거든요. 윤석열차를 그 승부처로 뽑으셨는데 그러면 이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 해법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서로 또 정쟁의 빌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또 대통령도 집권 여당도 또 정부 부처도 이건 그냥 그 표현의 자유 영역 정도 수준에서 거쳐야 되는 것이고 털어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조용히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야당도 너무 이것을 정쟁의 빌미로 삼아서는 곤란해요. 그런데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죠. 여당 야당이 입장만 바뀌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 다 야당을 하든지 다 여당을 하자. 다 여당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건 해법도 아니고 뭐 아무 말인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 승부처 이은영 소장님. 네. 저는 승부처를 지금 그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발사에 대한 대응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좀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고요. 그 특히 이제 세 가지가 지금 현무 2의 그 탄도미사일이 낙탄된 부분. 이게 엠바고 때문에 지금 좀 늑장 대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9.19 합의에 대해서 파기할 수 있다라는 그 대통령의 그 말씀. 그리고 지금 일본과의 그 지금 한미일 독도 인근에서의 그 합동 군사 훈련이 세 가지가 이게 지금 현 정부가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이 세 가지 것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굉장히 좀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번에 그 갤럽 조사가 이렇게 많이 좀 큰 폭 상승한 게 요 지금 안보 불안감 때문에 60, 70대 이상이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60대가 12%포인트 오른 46%고 70대 이상이 13%포인트 오른 59%로 긍정평가가 확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 안보 불안감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좀 대응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이걸 좀 안보 리스크를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긴장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은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뭐 부분적으로는 높아지죠.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을 예견하기도 했고요. 지난주에도 북한이 지금 여러 차례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큰 이유가 지금 미국의 레이건 항공모함 편대가 갔다가 다시 경로를 유출하면서 일본과 또 한국과 동시에 지금 동해상에서 연합훈련하는 것 자체가 위협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몇 가지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뭐 보수층의 결집이라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추가적으로 계속 안보 이슈로만 올라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고요. 그렇게 접근해서도 안 되고 첫 번째는 감정적 대응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니까 현무 미사일의 어떤 결함이 있다면 그것은 속히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고 우리의 또 주력 미사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안보는 냉정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도 그렇고 언성을 높일 일은 아니고
과연 우리가 동맹 차원에서 그럼 대응을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지금 합참이나 또는 육해공에서 대응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무엇보다도 합참 의장이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왜 지금 군 기강이 좀 느슨해졌을 수도 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랑 윤석열 정부의 북한의 태도도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냉정하게 안 보는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나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충돌이나 이런 것과 결합이 돼서 우리에게 상당히 경제적으로 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더 냉정하게 예.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가짜 평화 쇼가 북한에 결국 핵전력을 고도화하는 그런 시간을 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좀 전에 배 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제 동북아 정세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진짜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꼭 하나는 분명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힘의 자랑보다는 그 대화를 통한 어떤 그 정세를 역으로 좀 이용하는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일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 타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대화의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인 거죠.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 타격은 단호한 대응 차원이라고 봐야 될 거고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굳건하다. 그리고 동맹 안보 체제는 확고하다라는 것이 북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이 오히려 노리는 것은 우리 정치권에서 서로 혼란스럽게 서로 사태질을 하는 것을 노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냉정하고 먼저 이것을 원인 제공을 한 것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예. 그다음에 정부나 또는 여당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것을 주문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겠죠. 네. 뭐 이은영 소장님 이번 주 승부처 북한의 미사일 도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 네. 이걸 꼽아주셨고 배 소장님 앞서서 윤석열차가 승부처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또 하나 네. 더 갖고 오셨네요. 예, 감사원입니다. 감사원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여야 간에 치열한 대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면 조사에 대해서 무례하다. 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뭐가 무례하냐. 지금 유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왜 감사원의 사무처장의 이름이 거론되느냐.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과 주고받은 그 문자가 뭐냐 도대체 서로 간에 네. 교감을 하는 것이냐. 이런 자꾸만 또 정치적으로 치열한 또 대결 구도 충돌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결코 여론상으로도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에도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요. 중요한 게 결국은 절차적으로 감사원이 정확하게 뭘 하려고 하느냐 이걸 보다 좀 달 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아까 대통령의 도스태핑 얘기도 했는데 이럴 때 또 대통령이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업무도 바쁘고 감사원에 대해 일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이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관여할 바가 없다기보다는 네. 이건 또 대통령이 어떻게 처리하는 걸 또 국민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확인해서 어떤 뭐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서 잘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더 요구되는 답변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네. 네.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요청으로 여야가 또 이거 가지고 또 크게 싸웠는데 말이죠. 네. 뭐 이 관련한 여론조사 내용도 좀 있습니까? 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뉴스 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를 해서 4일 5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연구소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물어봤습니다. 감사원의 조사죠. 정치적 의도가 있다 55.1%로 나타났고요. 네. 아니다. 진상규명 차원이다가 38.5%.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또 아주 또 큰 차이는 아닙니다. 어느 한쪽 의견이 압도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국정감사라는 것이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중요한 귀중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정쟁으로 허비돼서는 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정쟁으로 계속 끝날 것이냐 정책감사가 될 것이냐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승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